김광수입니다. 꿈방수에서 오늘은 그 무역센터 밑에 있는 삼성 PX 전시관이죠, 여기가? 그렇죠. 국제 아트 페어 전시회. 이 특별히 초대되어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한걸로 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거기에 이제 아트, 공예, 뭐 음식, 이런 리빙, 뭐 이런 등등을 모아서 하는 종합적인 아니 그 페어입니다. 축제 측에서 특별히 모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부스가 540개 부스인데 거기 이제 몇 사람들을 이제 특별 초대 부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핸드메이드 오래된 미래를 열다. 이게 오랜 미래 신앙미술관 아닙니까? 예, 그런 주제에 맞아서 초대를 좀 했습니다. 오랜 미래 신앙미술관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말 그대로 신화, 신화를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신화와 상징을 가지고 풀어내는 미술관인데 우리나라의 신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유일한 미술관입니다. 아, 대단하시네. 예, 그게 오늘 여기에 일부만 조금 왔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진행자 성함이 되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서윤이고요. 네, 허니킹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세요? 목수인 씨는 캐나다에서 한 15년 공부하셨나요? 네, 저는 한국에서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을 조금 마쳤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이 신화 토테미즘에 관해서 조금은 그렇죠. 더 익숙해요. 캐나다가 아주 신화가 살아있는 곳이죠. 네. 딴 어디보다도 거기 원주민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로서 제가 캐나다를 좋아합니다. 꿈방소에서 이렇게 훌륭한 그 유학생 진행자 목서윤 씨를 초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신화미술관이 이렇게 주제에 맞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하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장터의 저작거리에 나오는 거죠. 뭐 그래갖고 많은 그 대중의 바닷속에서 시장의 바닷속에서 한번 경험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저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강남시장에 가는 날이다. 뭐 장에 가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그렇죠. 뭐 강남시장이죠. 너무한 표현 아니에요? 강남시장이 뭐 어때서요? 근데 시장 시장 사람들이 중에서 그렇지. 가장 크죠. 강남시장 나는 시장을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시장 문화가 살아야 그야말로 이제 아카데믹한 문화도 살고 예술도 살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시장과 예술을 너무 거리를 띄어놨어요. 그래갖고 밥과 예술을 너무 분리했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밥과 예술을 붙이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었겠어요. 이게 밥과 예술. 예술과 밥 이렇게 예. 있네요. 예, 예술과 밥을 같이 붙여야지 시장에서 감동이 만들어지고 감동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이 시장도 훨씬 더 품격 있고 고부가 가치 있는 저기 문화상품도 팔리고 그래야 일반 시장도 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서로 두 가지가 윈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술과 밥도 윈윈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그 우리 문화예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생활 속의 그 문화예술로서 좀 많이 작품을 구매를 하는 그런 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아쉬운 게 워낙 제 교육이나 뭐 이제 우리나라 저 예술 교육이나 하여튼 이 정책 자체가 너무 예술과 생활을 분리시켜놔서 그렇거든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삶 속에 원래 사람들의 정서를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이고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고상한 척 하게끔 만들어놔갖고 예술가들끼리만 놀게끔 하고 약속공끼리만 전시하고 이래왔거든요. 그런 걸 저를 깨기 위해서도 이렇게 시장 속에 튀어나온 거예요. 저도 미래 나오고 고급 예술 공부했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미술.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격을 갖고도 바닥에 겨야 된다. 이런 그쵸, 생각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그렇죠.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전시하신 작품 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작품을 자랑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 작품과 그리고 고대의 신화 상징 작품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조 출품한 회원 작가들 4명 거 하고 이렇게 작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신안미술관에서 조각가
그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신화 속의 상징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작품을 쓰고 계신데 신화 상징이라는 게 주로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신화는 조세 캠벨에 의하면은 신성한 이야기, 우리 민속학적으로 보면은 봄풀이, 너의 근본이 어디매냐, 근본을 알아보자, 그럼 근본을 풀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옛날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의 뿌리라든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느냐라든가 이런 것이 신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봄풀이라고 불러왔는데 제주도 본향풀이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그 풀이에는 이야기, 신성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늘과 땅과 그 위대한 대지를 어떻게 다 말로 설명을 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옛날부터. 상징. 그래, 시각적 상징, 시적 상징, 음악, 예술적 상징, 이런 게 다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말의 기본 모태어도 다 상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성어 우태어.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이게 소리의 상징, 그 다음에 모양의 상징으로 자기 조국의 말들, 모국의 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의 모든 뿌리는 신화와 상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화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원래는 초기에 이 인류들도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은 지금처럼 그레이트 갓이 아니에요. 아주 뭐 온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일신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생명 안에 영혼이 있다고 붙들고 봐갖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존중하고 그것을 신앙처럼 믿어왔던 동물들이 특별히 있었어요. 각 종족마다 특별히 혈연적인 인연이 깊다고 믿는 동식물에 대한 믿음, 이게 토템이에요. 그런 토템을 그래서 각 종족마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지의 상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상징이죠. 자연 중에서도 구체적인 하나를 들고 와서 우리는 이걸 특별히 더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이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토템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식물보다는 동물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동물들이 훨씬 더 혈연적인 인연이 깊다고 믿는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했거든요. 제사 지냈거든요. 예, 그래서 사냥이 곧 제사였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곰을 하나 잡더라도 곰을 먹어야 우리 살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예.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더욱더 동물을 또 그렇죠. 미안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바치거든요. 그래갖고 다음에는 다시 부활하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냥이 제사였던 시절에 특히 그런 토템 신앙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토템이라는 게 그래서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혈연적인 인연이 깊다고 믿는 거예요. 뱀을 잘 먹은 종족은 뱀, 곰을 잘 먹은 종족은 고, 물개, 소. 우리는 소나 곰이나 호랑이죠. 예, 토템이 강하죠. 그런 식으로 캐나다는 이제 곰 토템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술록도 있고, 예, 들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옛날에 함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덕분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동식물에 대한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인간이 그걸 지금은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슈퍼마켓에서 통조림 사 먹으니까 모르죠. 원래는 그걸 죽여서 사 먹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사냥하는 그런 충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들의 주는 예도 조금 없어진 것 같다. 그렇죠. 뭐 조금이 아니라 개무시하고 있죠. 뭐 완전히. 간접적인 대량 생산 공산품. 그렇죠.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물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자연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이제 깨지는 거죠. 생태계를 깨면서 막 대규모 공장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자생적으로 살고 있는 동식물의 그 생태 지역까지도 다 훼손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죠. 지구는 인간만 살기 위해서 만들어준 땅이 절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신화미술관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긴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오신 건지. 제 수장고에 있는 걸 갖고 왔고 신화미술관에 또 따로 그냥 있습니다. 이게 세트로 여러 종류가 이게 세트로 많이 있나 보죠? 그럼요. 저 신화미술관은 뭐 물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서울에도 이렇게 그
그 전시관을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만들어 놓은 작품만 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 대표가 제안했던 그 제안 참 좋은 제안이에요. 신화미술관 카페를 도시마다 만들어보자. 네. 그래갖고 간담회도 우리가 한 두세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여기다 커피숍 같은 거 하나 만들면은 재밌게 신화 이야기도 하고 우리 문화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고대의 인류의 신화 시대를 비교하고 얘기하면은 전 세계를 이렇게 막 신화로 여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화가 또 힐링이 많이 되니까. 아, 또 그런 면이 있죠.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는 또 그런 것까지 사람들하고 하세요? 야, 보통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아니네. 그래요. 아니, 일찍 하려면 좀 그래요. 예, 신화. 그렇죠. 신화는 치유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아파서 만든 사람이 많아요. 예. 이걸 만들면서 동물한테서 배우고 그 자연의 품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면서 자기 치유하려고 만든 게 되게 많아요. 신화가 또 굿하고도 많이 인간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화가 그냥 굿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굿을 갖다가 일제시대 때나 새마을운동 때 하도 저기 미신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학하느라고 굿을 폄하한 건데, 샤머니즘, 굿, 이게 원래 동이문화의 원조 문화예요. 뿌리 이 문화예요. 굿이 정말 굿한 것 같아요. 샤만, 힐링도 하고. 굿, 오, 신화도 있고. 배, 이게 다 이 알타이부터 이쪽에 아메리카 인디아까지 같은 문화권입니다. 같은 세계관입니다. 이 문화의 특징은 토테미즘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영혼을 존중한다. 모든 곳에 생명의 영혼이 깃들고 있다. 예. 그리고 조상도 그 자연의 대지로부터 나왔고 돌아간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카페에 전시를 할 마음이 많다고 하시는데 많이 소개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매일 놀면서 하죠. 이거 하루 종일 놀면서 일하고 그냥 게으르면서 일하는 거죠. 시간 같지는 않던데. 그런데 40년 일했으니까 남들처럼 뭐 이게 전업 작가잖아요. 남들처럼 뭐 짜배기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그냥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예술가 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품은 좀 많이 팔려요? 그럼 이걸로 먹고 사는 정도는 되죠. 그런데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남들도 좀 몰아주고 좀 큰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사는 건 좀 답답하죠. 처자식과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좀 더 좀 많이 벌어야 돼. 아니, 지금 혹시 지금이라도 보시는 분들 예?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삼성도. 공부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트페어. 여기 핸드메이드 전시회. 여기 5,000원, 만원짜리에서부터 5만원, 1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큰 그림 2천만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여기 못 갖고 오고. 그 가져왔으면 제가 오늘 살라 했는데 안 가져와서 제가 못 사요. 오늘. 말이 되긴 된다. 아유. 가지고 오실 걸 그러셨어요. 이때 뭐 100만원짜리도 안 사더니만 험한 소리 하고 계시네. 여기 오늘 다른 작가분 전시. 그렇죠. 몇 사람 작가가 있죠. 그래서 두세 개가 아니에요. 네 분이 이제 개가 있죠. 그렇죠. 회원들이 이제 찬조 출품을 어떤 했어요. 신화미술관. 신화미술관 회원들. 아, 그분들. 그래서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왔었죠. 그래가지고 요 자수 하는 거. 그것도 회원님. 예, 한 거죠. 그 여성 회원님이 짜집기, 저 바느질 공예 하시는 거. 저희들 방송이 꿈방송입니다. 꿈꾸는 대로 세상을 이루어진다. 꿈방송인데 혹시 그 작가님께서 큰 꿈이 있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요? 뭐 없어요, 별로.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작가님의 그냥 꿈을 방송해 주세요. 작은 네네, 작은 꿈이죠. 우리 작은 꿈인데, 이제 옛날 젊을 때처럼 그렇게 막 호황 때고 거창한 꿈은 이제 별로 없고요.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광야를 다 푸르게 하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그런 것처럼 작은 씨앗과 같은 꿈에서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에서 스토리가 생기고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문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화인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꿈과
이미지와 스토리다. 모든 문화예술의 창조적 동력은 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괜히 신화를 좋아한 게 아니고 신화를 통해서 자기 종족의 개성과 뿌리와 정체성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교육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축제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알려주기 위해서 신화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신화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애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이 또 거기 붙고 그러면서 신화가 점점 더 풍부해지고 그 안에 이미지를 또 만들어서 그 종족마다의 또 이미지들이 막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런 건 신라의 이미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건 고구려의 이미지예요. 이런 건 발해의 이미지예요. 이런 건 발해. 이게 다 자기 종족과 나라의 이 정체성들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건 마야의 용이에요. 우리 용하고 비슷하죠. 고구려 이전 건 없어요? 마야의 용이죠. 비슷하죠. 고구려 이전 건 없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나라 이전에 원래 진짜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시대 이전에 그런 스토리가 그렇죠. 많죠. 그럼요. 원래 원신화는 국가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 이후의 신화는 원래 저기 후기 신화예요. 이런 게 보면 나라 이전에 아닙니까? 크레타섬에서 나온 거. 우로보로스의 뱀. 시간은 직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 빙이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로보로스의 뱀. 이거 삼조고 우리 고구려의 태양 상징하고 있잖아요. 삼조고. 유명하죠. 그렇다고 뭐 요즘 것도 만들었어요. 요즘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모태어들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런 사랑, 가솜, 뭐 이렇게. 그래서 그 KBS, MBC에서 방송 많이 나왔습니다. 톱방송이 최고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데는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 꿈을 좀 풀어야 되겠어요. 네,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꿈 말고는 꿈으로 생각을 안 하는지 꿈에 오만이 있는 것 같아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신 그 작가님의 꿈은 이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를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각기 종족마다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들, 자기 민족의 정체성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도 그 종족의 정체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 문화를 존중하거든요. 자기 문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문화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괜히 여행 다녀봐야 소통이 잘 안 돼요. 자기 문화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의 시민적 정체성이 필요해요. 요즘은 동아시아 시민들이 옛날에 고대의 신화적 정체성을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같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경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아시아 시민이 되자. 이게 사실은 제 꿈이기도 해요. 좀 거창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평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제 문화를 존중하고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꿈방송 문화예술 탐방 오늘은 신화미술관 김봉준 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그런 그 좋은 꿈이 빨리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우리 한국이 만들어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르네상스 우리 꿈방송이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방송입니다. 오늘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와 있는데요. 초대 작가님이시죠. 그리고 신화미술관의 관장님이신 김봉준 작가님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들을 저희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작품들이에요. 여기 진달래꽃이 굉장히 예쁜데 이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공연의 피처로 쓰였던 작품인데요. 얼마 전에 끝났던 상처꽃이라고 하는 연극의 주제 그림인데
진달래가 이렇게 봄에 필 때 보면은 바람에 막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흔들리면서 피는 진달래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네. 느낌을 살리신 작품인 거죠? 그죠? 그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원래 네, 평면은. 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는 느낌으로 느끼게끔 그린 것이죠. 네. 그림이 정말 그죠? 바람에 흔들리는 흔들린 것 같죠? 느낌이네요. 네. 제가 봄날에 이런 봄에 보면은 이 죽어있는 집들이 어디 가지 않고 다 누워있어요. 원래 겨울 내내. 그게 이불이 되어가지고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피어나는 새싹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저렇게 어미와 자식 간에 저런 이 관계가 있구나, 모성의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죽어서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그런 거 네, 그거예요. 그거 새싹이 해본 거예요. 네. 해갖고. 고대 상징 이거는 어떤 상징이 될까요? 그 조문 신화라고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인간들. 일본 신화. 일본 신화. 그러면 우리나라 신화 이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신화는 이런 게 이제 고구려 와당이고요. 고구려 와당. 이런 게 고구려의 우주모, 여기 고구려의 와당, 도깨비. 그러고 보니 교과서에서 좀 보던 그림들 같아요. 그렇죠. 신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의 신화 상징으로는 토템이 내려오잖아요. 네. 토템이 좀 진화해서 우리가 12지신으로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문화 풍속을 갖고 있죠. 네. 그런 땅의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의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 불을 지키고 있는 불의 신이 된 여신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를 알고 나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대지의 신화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렇게 쭉 세계 곳곳에 있는 상징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삼조고 거기 바로 이쪽에 새 시조새 마야 쪽입니다. 이것도 용도 마야의 용이고 그다음에 삼조고고 이 달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옛날에 해나 달은 가장 중요한 자연신이었죠. 도깨비, 요 우리의 이제 공산 쪽의 목중 도깨비. 그다음에 우로보로스의 뱀이라고 크레타섬에 나오는 시간은 순환한다 라고 하는 거고 저건 웅녀 곰 토템이죠. 세계 신화를 상징해서 동그랗게 그렇죠. 신화를 예. 하신 건가요? 저 까만 여신은 그러잖아요. 빌렌도르프의 여신. 5,000년이 넘는 정말 5,000년 세계의 전 거. 상징이 다 들어있네요. 아까 여기 조금 발해의 와닿고 이것도 마야 쪽의 천신. 그러면 하늘의 신. 이런 신화 상징들을 다양한 나라의 신화 상징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작가님은.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에 나오는 고대 상징들을 공부하게 되고 이 세 가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걸 아카이빙을 해왔죠. 그래서 여행 다니다 보면 거기 수집도 하고 특히 박물관들을 가서 신화적 관점에서 다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화가 깊은 곳에 많이 다녀보신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말갈족 신화. 말갈족 연해주에는 말갈족 500명밖에 살아남아 있질 않아요. 그 깊은 시우케알렌 산맥 들어가서 오롤 마을에 가서 제가 일주일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갈족은 발해와 고구려를 같이 만든 우리 근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랑 비슷해요. 가서 처음 만나고 반가우니까 건배하는데 건배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술을 3번 뿌리는 거. 보수래. 보수래. 우리랑 똑같아요. 이런 문화가 기본적인 문화권 같은 문화권을 갖고 있죠. 또 한 번은 홉스골. 홉스골 갖고 샤만하고 굿하는 걸 같이 구경하고 그 사람하고 굿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굿을 보호라고 그래요. 보호. 우리랑 굿을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랑 기본적으로 틀이 같아요. 문화권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